네, 안녕하세요. 2013년 핵심 개발 컨텐츠인 혁명 전쟁에 대해 소개해드릴 리니지 개발실 기획팀장 한국민입니다. 공성전 리뉴얼이라는 라이브 케어 수준의 어쩌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한 해의 핵심 타이틀로 가져온 것은 저희가 아주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리니지가 공성전을 핵심 컨텐츠로 선택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서 공성전을 설명하면 성과 성이 획득할 수 있는 세금을 노리기 위해 혈맹과 혈맹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성전을 게임 내의 한 요소로 바라보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에게는 리니지 커뮤니티의 핵심으로서 수많은 팬페이지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 측면에서는 큰 전쟁으로 인해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작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경쟁으로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 파밍을 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즉 리니지 안의 모든 컨텐츠에 탄력을 주는 컨텐츠의 활력소로서 공성전은 존재했었습니다. PVP 컨텐츠의 원천은 힘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PVP 컨텐츠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리니지의 공성전 역시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2012년 말 개발실은 오직 공성전만이 만들 수 있는 긍정적 탄력 요소를 얻기 위해 리니지의 꽃 공성전을 부활시키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선택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던 그 뒷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명전쟁은 2개의 큰 챕터와 6개의 업데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개발실은 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전략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랭킹조의 제거, 서버 이전 중단, 정예 계급인데요. 타이틀을 보시면 다소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는 최대 4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개의 혈맹으로 단단한 커뮤니티를 묶여 있는데요. 개발실은 커뮤니티의 분열은 곧 힘의 분열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한 개의 혈맹당 32명의 정예 계급을 뽑을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최초 업데이트 시 정예 계급은 아무런 기능이 없었으나 본격적인 공성 리뉴얼 업데이트 시 공성전 내의 PVP 능력을 급상승시키는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400명이 넘는 혈맹을 32명씩 분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진행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랭킹조의 제거입니다. 캐릭터 랭킹이라는 것은 수많은 게임에서 유효한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니지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캐릭터 랭킹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랭킹은 캐릭터명을 바꾸거나 다른 서버로 도망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구글링처럼 한번 낙인 찍힌 캐릭터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편을 선택하였다면 다른 편으로 가기엔 불가능과 가까웠습니다. 저희 개발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전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유관부서와 긴 회의 끝에 일단 중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난해한 부분이었는데요. 서버 이전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역시 유료 컨텐츠로, 유료 서비스로 상당히 오랜 기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버 이전 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100개 정도의 최고 수준 캐릭터로 리니지의 50개 서버를 돌아다니며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V에 방영됐던 드라마처럼 추노라든지
또는 이권 집단의 세력 지원 등을 형태로 악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전투를 피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악영향이 너무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유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사전 전략을 펼친 후에야 공성전에 대한 본격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의 축소이며 두 번째는 승패의 규칙 변경입니다. 성의 개수와 성문의 개수를 축소한 업데이트 내용이었는데요. 전투 접점이 많다는 것은 행동보다 고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와 전투 접점의 분산, 전투 인원의 분산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개의 성문을 가진 7개의 성을 1개의 성문을 가진 3개의 성으로 함축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14개의 전투 접점을 3개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긴박감 넘치는 플레이를 위한 공성룰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공성전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2시간의 지루한 공성시간, 마지막 1분만 버티면 승자가 되는 시스템, 불투명한 세금 획득, 부족한 메리트 등 기존 공성룰은 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성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10분의 인저리 타임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획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인게임 웹브라우저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이 가지는 메리트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성 성공 시 그간 획득했던 세금의 100%를 한 번 더 지급하는 보상 메리트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라이브 서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혁명전쟁의 본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인데요. 두 번째 챕터의 핵심은 원작에 나왔던 영웅인 데포로즈와 그의 5대 수호성이 실제로 공성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성전에 등장하는 수호성들은 여태껏 나왔던 보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일 것 같습니다. 5대 수호성 중 한 명과 붉은 기사단은 매주 열리는 3개의 공성전 중 1개를 선택하여 공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오직 데포로즈만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등장하는 공성전은 혈맹과 혈맹,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부딪히는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데포로즈가 공격할 성을 선택하게 되면 리니지 내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용병으로서 가입할 것을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을 받은 모든 분들은 서신에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붉은 기사단을 위해 단 한 발의 화살이라도, 단 한 번의 칼질이라도 할 수 있는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공성에 승리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텐데 그 보상에 대한 권한도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매주 일요일 발생하는 3개의 공성전 중 1개 정도는 모두가 참여하는 공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성전은 모든 컨텐츠의 활력소입니다. 즉 공성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리니지가 더 큰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한 혈맹과의 혈맹의 전쟁은 수많은 사냥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 것이며 더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레벨업과 아이템 파밍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개발실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루할 수 있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니지 개발실 기획팀장 한국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